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웨이브, 코모도 그리고 리플을 보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오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리는 이 빨간색 추세 라인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일단 이 빨간색 추세 라인에서 언제 그럼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언제 돌파를 해서 이 오른쪽 팔을 만들러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맥시멈 가장 길게 이 오른쪽, 그러니까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가 길게 늘어질 경우에 가장 길게 끈다고 하더라도 7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 그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요, 그 전에 3분의 2 지점에서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움직여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봉을 보면요, 자, 이 빨간색 이평선을 20일로 바꿨습니다. 20일 이평선으로 바꿨는데, 예전에 이제 보시면 그 2017년도 5월달 제가 차트 설명 드릴 때 바닥을 3일 동안 바닥을 터치해주고 아래 꼬리는 2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복 마감은 20일 이평선 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20일 이평선을 한 번도 훼손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줘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20일 이평선을 터치는 해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그와 같이 2017년도 5월과 같이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각도대로 20일 이평선 올라오는 각도대로 그렸을 때 보시면요, 지금 이제 7월 9일이 됐을 때 지금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합니다.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 각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 7월 9일이 됐을 때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돌파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7월 9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겠죠. 내일 모레 안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니니까 뭐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 새벽이든 당장 이게 돌파해서 상승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끈다라고 하더라도 7월 9일 이전에는 저는 방향성을 보이고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11,700달러가 지난번 목표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11,700달러를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11,700달러가 돌파가 되면 이 오른쪽 팔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13,900달러까지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3,900달러 도달한 이후에 그때 살짝 넘어가 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실제 이제 심리가 대중들의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의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지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때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늦어도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쯤에 늦어도요, 당장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쯤에 13,900달러 도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은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비트코인 전고점 다시 한번 터치할 때부터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뭐 2017년도 모습, 죄송합니다. 2017년도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뭐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예상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2017년도 모습도 이제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이미 이제 제가 오늘 코모도랑 웨이브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 코모도랑 웨이브는 30위권 안쪽으로 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30위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3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모도라고 웨이브를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이 두 종목이 이미 저는 움직임이 좀 시작됐다, 상승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중에 시가총액 큰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을 움직이게 되면, 이 정도로 움직이게 되면 도미넌스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지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시총 큰 알트코인들은 좀 내버려 두고, 이제 시총 그러니까 중대형 알트코인들, 시총 한 30에서 40위 사이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모도랑 이제 웨이브를 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러면 코모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코모도 그 원화 차트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차트도 코모도 원화 차트와 같은 그림대로 진행이 될 거다. 역회된 숄더와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역회된 숄더에서 오른쪽 팔을 코모도는 이미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비트코인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모도 이제 BTC 차트예요. BTC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도 저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저점이기도 했었죠. 라인이 이제 13,000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이 13,000 사토시를 이번에 깼어요. 이번에 하락을 맞으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BTC 마켓에서 코모도가 흘러내렸고요. 흘러내리면서 깨졌습니다. 깨진 상태에서 지금 8,800 사토시 저점 찍고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15일 이평선 안착해주고, 그 다음에 어제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50일 이평선까지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50일 이평선 안착해준 이후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때도 이제 15일 이평선 안착해주고 잠깐 쉬어주고 또 50일 이평선 도전, 한번 저항 맞고 안착해주고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이 장기평선, 장기평선과 그 다음 저항이 22,000 사토시예요. 22,000 사토시. 22,000 사토시가 보시면 작년 연말에 이렇게 저항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번 이렇게 5번 저항 맞았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했을 때도 또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 장기평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거로 봅니다. 일단 코모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코모도 가격이 이제 15,000 사토시예요. 15,000 사토시고 최하가 9,000 사토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모도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대부분 한 3배에서 5배 정도, BTC 마켓 기준으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4월달 이렇게 고점 역할을 했던,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돌파해주고 또 지지받았던,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이 라인이 5만 사토시입니다. 5만 1000 사토시. 그래서 5만 사토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모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5만 사토시를 목표 기준으로 잡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만 사토시라고 하면 거의 5배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15,000 사토시라고 하면 5배는 안 되고요. 한 뭐 3배에서 4배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목표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일단은 1차 매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 상승하다가 멈추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5만 사토시는 나머지 물량을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라이트코인 여러분들 이제 매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 계획 세우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코모도가 지금 이제 중대형 알트코인에서는 일단 좋은 흐름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 뭐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런 알트코인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50일 평선 안착, 그 다음에 쉬어주고 또 장기평선 120일과 200일 완전히 다 역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착해주고 다시 장기평선 넘어가지고 또 안착해준 다음에 또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별을 만들어주고 완전히 정별을 펼쳐주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웨이브는 이제 작년 연말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줬고요. 상승해준 이후에 다시 이렇게 중심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다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려서 보시면 상승 시작했던 그 첫 시작 라인까지 지금 일단 깨고 내려왔어요. 23,000 사토시였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 저점이 23,000 사토시고요. 제가 지금 밑에 그린 이 14,000 사토시, 보시면 이 14,000 사토시가 2017년도 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23,000 사토시는 깨고 내려온 이후에 지금 14,000 사토시, 2017년도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보시면 일단은 쌍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15일 이평선에는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큰 하락세경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 하락세경을 완전히 돌파하진 않았다. 근데 이미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상태이고요. 지금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락세경도 저는 돌파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이 하락세경 돌파한 이후에 지금 아까 이제 코모도 차트 보셨던 것처럼 이 50일 이평선 시도하고 안착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장기평선 시도 안착,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도 그림 자체가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총 자체, 도미넌스 자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준대형 알트코인들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리플도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찍을 때, 어제 방송 찍을 때는 이게 이제 완전 음봉 끝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저점이었던 거의 뭐 3,324토시까지 음봉이 이제 내려와 있던 상태였는데, 어제 이제 제가 영상 찍고 영상 올리고 나서 리플이 이제 반등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추세 라인, 이 첫 번째 추세 라인은 돌파가 됐어요. 보시면 4시간 번호 이제 볼게요. 4시간 번호 보시면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은 돌파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돌파됐다 다시 들어왔었는데 다시 이제 돌파가 됐고, 그 다음 추세 라인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 다음 이 15일 이평선, 그러니까 15일 이평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추세 라인이 15일 이평선인데, 이 15일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제 웨이브는 이제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모도도 먼저 이제 15일 이평선 안착,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 도전합니다. 그래서 리플도 일단 이 15일 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이 각도를 보게 되면 공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3,324토시 지지받고 이 15일 이평선 내려오고,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15일 이평선과 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시점이 7월 12일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흘러내린다 라고 하면 뭐 일주일 정도 더 시간,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어제 이렇게 양봉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 또 하락 추세는 돌파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15일 이평선도 조만간에 돌파가 되지 않겠나, 이 3,324도시를 깨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15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 4,604토시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4,204토시도 이렇게 보시면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고요. 또 4,604토시가 보시면요, 잠깐만요, 수평선으로 바꿔볼게요. 4,604토시가 지금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4,604토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4,604토시가 지금 이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모습, 지금 이 4,604토시를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한 번에 50일 이평선까지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4,604토시를 돌파해서 안착해 주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봉상 이렇게 됐을 때 주봉상 4,604토시까지 넘어가서 안착을 해준다 라고 하면 주봉상 이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처럼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4,604토시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때 보시면요, 내려오고 있는 이 빨간색 15주 이평선에서 봉 마감이 걸쳤습니다. 그래서 4,604토시에서만 걸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12월 같은, 물론 이제 윗꼬리는 더 달려 있었는데 12월과 같은 그 정도의 이제 상승이 먼저 첫 번째 주에 시작이 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이제 주봉 마감이 내일 이제 9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4,604토시까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와 같이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일주일 또는 이제 뭐 한 주 정도,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더 딜레이 되는 것 뿐이지 여기서 이제 뭐 안 올라간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의 뭐 막바지에 왔습니다. 막바지에 다 왔고 도미넌스도 그렇고요. 도미넌스 플러스 지금 비트코인 차트, 거기에 지금 알트코인들, 이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 깨기 위한 어떤 타이밍만 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알트코인 차트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찰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번에 이제 겹치기 차트 올린 찰리입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투자 이유를 써봅니다. 2017년 10월 제가 하는 일 중 블록체인 개발자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뭔가 하고 공부를 하게 됐고 P2P 원장, 분산 미래 기술, 채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등을 알게 되고 네이버 카페 비트맨에 가입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기억해보면 2017년 10월 하루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었대요. 그 비트맨이라는 카페가. 거기서 이제 2017년 12월에 동시 접속자가 3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만약에 2만 그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넘고 5만 달러, 6만 달러 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동시 접속자 수가 뭐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지금 유튜브 제 H채널 쪽 이쪽도 가입하는 인원들도 아마 저는 엄청나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대중들이 뭐 이 시장에 막 들어오지 않는 아직까지 그런 타이밍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안 올라간다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악성 댓글 쓰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지금이 행복한 거라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실제 고민될 게 없는 게 지금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리플 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순환매가 돌면서 지난번처럼 뭐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펌핑이 나는 코인, 아니면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넘어서면서 올라가서 일정 부분 덜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고민을 할 거 없이 그냥 리플 사면 됩니다.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사면 돼요. 아직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나중에 대중들이 이 시장에 막 다 뛰어들고 그리고 이제 웬만한 알트코인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다 고점이 어느 정도 이제 비싼 영역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고민인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이걸 얼마까지 더 들고 가야 될지 그때가 더 고민스러운 거고 지금은 고민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한 전 때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오히려 고점 됐을 때 그때 이 시장에 또 더 큰 돈 들고 이제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동시 접속자 이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카페 글을 읽던 중 빗썸 업비트 투자 10배, 100배 글을 읽게 되고 전 세계 거래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해주셨고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각 나라 갈 때 이제 환전 안 하고 비트 이더, 에이다로 갖고 있으면 앞으로 편하게 여행 갈 수 있겠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그때 써도 되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오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투자 금액이 늘어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상승장으로 가면서 제가 가졌던 초심, 전 세계에서 환전 없이 자유롭게 쓰는 모습을 잊어버린 채 수익률에만 집착하는 저를 보면서 암호화폐로 팔자를 고치겠다는 욕심을 조금 줄이고 1, 2년 후에 휴대폰에 암호화폐를 가득 담아서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요즘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써주셨고 공부를 할수록 느끼는 것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암호화폐는 가만히 있고 싶어하지만 법정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해서 현재 3,200억 달러인 크립토 시장이 추후 최소 10배, 금시장 7조 달러의 절반인 3조 5천억 달러 정도는 돼야 큰 손들이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런히 10배는 올려놓지 않을까 합니다. 송기봉님도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년 하반기쯤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마무리가 되고 세금적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됐을 때 그때 강남 큰 손들 실제 약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명 큰 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그때 된다라고 하면 이미 가격은 한 10배 정도 올라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뭐 가격이 안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1년 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적어도 10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냥 지금 진짜 싸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님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봤고요. 다음으로 이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장세를 보면 각종 메이저 코인들은 시름시름 되는데 잡코인 펌핑을 엄청 시키는 것 같네요. 리플이 분명 오를 테지만 장을 보고 있자니 잠시 잡코인 펌핑 받고 다시 메이저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좀 마음이 흔들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분명히 이제 유혹을 받으실 거고 막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별 의미가 없다 라는 걸 아실 겁니다. 특히 2017년도 장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매해 보셨던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계님이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되겠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CJ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시드에서 1%, 만약에 내가 100을 갖고 있다, 그럼 100에서 1 정도만 떼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고 실제 내가 수익이 잘 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매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따라가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초기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상승 피크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근데 참다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들어가고 아니면 좀 일찍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또 못 먹고 나와요.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포트폴리오 짜놨으면 포트폴리오 짜놓은 거에서 내 종목이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해당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올라오는 종목들을 일정 부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떡상하면 일단 일정 부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올라왔을 때, 펌핑이 됐을 때 내 갖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서 펌핑이 되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뭐 평균적으로 이제 3배, 5배 부자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그 해당 종목들을 정리해주고, 정리해준 이후에 아직 알트코인들 중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런 종목들 다시 또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정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해봐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1%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F님이 리플과 스텔라의 성장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한 가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종이화폐는 앞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영원으로 수렴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실시간 송금 결제 시스템인 두코인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다른 암호화폐 중에서도 통화로 쓰여질 코인들은 많을 텐데 리플과 스텔라도 결제 시스템이 아닌 통화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코인 간의 거래도 쓰이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플 589님이 올려주셨던 그 트위터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XRP가 나중에 어떤 거에 쓰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유즈 케이스에서 B2B 페이먼트 그리고 뭐 브릿지 커런시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뭐 이것만 이 한 가지만 쓰인다는 게 아니라 다 쓰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요.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소싱 글로벌 리퀴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러 역할을 대체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 마이크로 페이먼트, 인스턴트 크로스보더 세틀먼트, 시큐리티, FX 세틀먼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뭐 게임 나중에 이제 지금 게임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뭐 아이템을 살 때 이럴 때도 이제 사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다양하게 리플이 사용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리플은 뭐 송금 한 가지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이 실제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리플사에서 5천억 원 가량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사용 사례를 넓히는데 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대중들이 이 시장에서 리플을 사용하는 때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가 저는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고철용님이 차트를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예. 고철룡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지금 잠깐만, 일단 내용을 보면 초보자이고 개인적인 관점이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갈 경우 알트 상승장이 곧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현재 위치를 2015년도 12월 14일과 비슷하지 않냐. 지금 이 위치가 일단 지금 고철룡님이 채널을 그려주신 걸 보면 이 지금 위치가 이때와 이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12월 14일. 이 지금 빨간색 추세 라인에 첫 번째로 닿았던 이 가격대. 그래서 이때와 비슷하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때 박스 움직임, 비트코인 횡보 구간을 거치고요. 이 비트코인 횡보할 때 이더리움이 이와 같이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비트코인 횡보를 하고 비트코인 횡보하고 이렇게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 번에 0.236 라인을 뚫으면 바로 채널 상단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예상을 해본다. 그래서 0.236 라인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라색은 제가 이제 이야기한 1-1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1-1 시나리오와 이제 비슷한 거고, 아마 이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초록색으로 그려주신 거는 보통 이제 4년 주기, 그 반감기를 이용한 4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4년 주기설과 이제 맞물려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2021년 하반기에 이 채널 상단부에 그래서 47만 달러까지 오는 상승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좀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확률이 높고, 일단 물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 차례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한 차례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목표치, 채널 상단의 목표치가 8만 달러. 그래서 이제 보라색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단 8만 달러 터치해주고 다시 2만 달러까지 눌러주고요. 2만 달러까지 눌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채널 상단을 돌파합니다. 돌파해준 이후에 이제 상승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와 같은 채널이 하나 더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아마 지금 40만 달러 얘기하셨는데 이 40만 달러보다 더 상승하는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좋은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서 차트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고철룡님한테 이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황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잠시만요. 윤황님이 지금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이 엘리엇 오파까지 이미 나와서 대세 상승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며 비트코인이 곧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운영자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이은님이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파 상승이 끝났고 3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됩니다. 차트 잘 보는 분들 중 엘리엇 5파라 함은 큰 엘리엇 한 개파 안에 5파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럴 경우 조정이 있을 시에는 보통 3파 ABC 조정을 하는데 1380달러 조정 후에 30%까지 있었기 때문에 작은 5파 상승과 3파 하락을 완료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때 이제 사쿠라님이 이제 차트 그려주셨던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이은님이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이걸 먼저 볼게요. 지금 일단 이은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지금 이번 이 상승이 5파 상승 끝나고 ABC 조정이 끝났다. 조정 끝나고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어제 EN 고르파더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파동, 지금 이 첫 번째 파동을 1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파란색 그 EN 고르파더님이 이 붙인 게 여기 초록색 박스 구간을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게 1파가 끝나고 2파 조정까지 이제 끝난 거다. 2파 조정하고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거죠. 횡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아까 그 엘리엇 파동 5파가 끝났다는 건 이 1파 안에 이 1파 안에도 1, 2, 3, 4, 5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파 안에 있는 1, 2, 3, 4, 5파의 5파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엘리엇 파동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이제 이은님도 저와 같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이제 보셨고, 일단 여기서 뭐 조정 대세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좀 쉽지. 왜냐면 지금 채널 4분의 1점에서 채널 4분의 1점을 갓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고철룡님 이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전체 채널에서 아직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바닥을 긴다라고 해도 어찌 됐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가는 거지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세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D님이 잠깐만요. 예, JD님이 비트도 없고 이더리움도 없고 리플도 없고 퀀텀하고 오미 세고 있는데 잘못된 투자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진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투자가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고 계신 퀀텀하고 오미세고 이 두 개 들고 있는 게 수익률은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뭐 잘못된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 그냥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이 시장을 우리가 닷컴 버블하고 이제 비유를 하고, 닷컴 버블일 때 굉장히 많은 그 인터넷 회사들이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많은 2,000개가 넘는 알트코인들도 상당수가 이제 이 시장에서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상당수가 없어질 건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 망해서 없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꽝이 돼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는 게 좋지 않겠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잘못됐다, 여러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위권, 그러니까 비트, 이더, 리플 하나도 없이 30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한두 개 그냥 몰빵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제이님처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트, 이더, 리플을 일정 부분 최소 50에서 70%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가는 게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타이밍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한번 돈다라고 하면 그때 알트코인들 정리해서 내가 정리한 부분을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 한 반반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다시 상승 마무리하고 조정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안정적인 알트코인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최강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예. 다음으로 90년도 중후반 저는 최강진님 써주신 내용 볼게요. 90년도 중후반 저는 IT 관련 직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그리 깊이 들어오지 않아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하루하루 공부하며 늘어가는 실력도 기분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만 벤처 정신 운운하며 지새웠던 밤들, 그 노력들에 비해 박봉호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죠. 메탈 들어가며 코딩했던 수많은 밤들, 쉬는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했던 스타크래프트 생각이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나라 대형 인터넷 쇼핑몰로 인터파크 오픈했을 때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게 정말 와닿지 않았거든요. 저거 정말 성공할 수 있겠어? 물건을 어떻게 실제로 보지도 않고 모니터에 사진만 보고 사. 이건 이제 홈쇼핑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나와 있는, TV에서 이야기하는 옷을 보고 어떻게 옷을 사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홈쇼핑 뭐 당연하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가 망할 것 같았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구시대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이곳저곳 옮겨 다녔던 옛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이런 신기술, 신산업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시대의 흐름이며 앞으로 상승,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붐 때 돈을 못 벌어 어떻게 보면 그때 놓쳤던 기회를 다시 찾은 기분이랄까.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요즘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일단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사용했던 법정화폐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90년 만에 오는 그 경제 대공황 또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번 타임에 맞물려 있는데, 이때 제가 만약에 진짜 이때 뭐 10대라든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시기를 보내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억울할 뻔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이제 40대라는 거죠.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그 타이밍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우리한테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읽어봤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김유진님이 노래를 하나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노래 봤는데 아마 무슨 드라마 주제곡 같아요. 드라마 역적이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들은 이 노래 봄이 온다면 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래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은님이 XRP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즘 이제 이은님이 XRP에 좀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원래 이제 비트코인 매니아이셨는데 XRP를 보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XRP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XRP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두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RP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서 써주는데, 10개월 전엔 XRP가 처음에 이제 상용화 됐다는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링크를 하나씩 다 걸어주셨어요. 9개월 전엔 엑스레피드 사용회사 3곳 이렇게 또 링크 걸어주셨고, 2개월 전에 엑스레피드 사용회사가 10곳, 현재 엑스레피드 사용회사가 이제 2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3배, 2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실생활에 이렇게 빨리 파고들고 있다. SEC에서 노 액션 레터만 받아도 바로 슈팅할 텐데, SEC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만 딱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이제 슈팅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XRP 가격을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 거의 논문 수준인데, 일단 제가 이거 쭉 봤습니다. 쭉 이제 영어를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 쭉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 이 두 분이 이렇게 XRP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수식을 써서 계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게 되면 너무 딱딱해지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예,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격 예측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아까 넘겼었는데, 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비트코인 13,600달러, 비트코인 28,100달러 됐을 때 뭐 리플이 XRP가 1.59에서 8.23달러 정도 이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여기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은님이 맨 마지막에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XRP 가격은 이 아까 이제 계산한 그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 6.37달러에서 31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31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이제 박하게 잡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XRP 가격을 31달러까지 잡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은님이 이렇게 XRP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써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뭐 3배,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속도를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삼성페이 또 한 번 진화해서
삼성페이가 가입자 수와 누적 결제 금액이 어떤 식으로 이제 증가를 했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페이 가입자 수 보면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1000만 명까지 이제 3년 사이에 3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000만 명까지 가입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누적 결제 금액이 이런 식으로요. 1000억에서 1조, 2조, 3.5조, 10조, 18조 이런 식으로 한 3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큰 성장을 한다. 뭐 1000억에서 18조니까 180배인가요? 180배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탄력이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엑스레피드 사용하는 상용화 되는 것도 이와 같이 지금 삼성페이가 성장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실제적으로 발휘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때가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한번 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박빌부님이 일단 좋은 내용 써주셨는데 일단은 앞에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멘트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리플 저점에 물려있어요. 제발 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쓰고요. 일단 앞에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님이랑 오전에 이제 알라딘을 보셨는데 그 알라딘에서 뼈 때리는 대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근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빌 때 왕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이가 얘기를 하는군요. 소원을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막연히 오르면 판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매도가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소원이라고 하면 그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간과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야지 내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난 너의 겉모습만 바꿔주었지 너의 내면까지 바꿔주진 않았어.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거짓으로 얻는 게 많을수록 진짜로 얻는 것은 적어지지. 이거 지금 진이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얻지 못한 운으로 얻은 결과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운 좋게 한두 번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로 얻는 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에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지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다. 세상을 직접 보아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 하나로만 보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서 통찰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진 게 없을 때는 오히려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자처럼 행동해라. 부자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런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부자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도 똑같이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소원은 네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2020년 3월 이장님이 방송에서 하실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미래에 할 이야기래요. 리플이 목표가에 도달하고 이장님이 느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느끼했나봐요. 해밀리 여러분 자유로워지십시오. 저는 여행을 떠납니다. 인생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와사비님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세 가지 소원을 공유해 봅니다. 꿈은 공표해야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본인의 꿈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로 성공해서 마눌님 휴직시켜주기. 이거를 여기 이제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모님한테도 꼭 얘기하세요. 내가 암호화폐로 성공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서 휴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양가 부모님께 현찰 안겨드리기. 현찰 안겨드리는 것도 정확하게 목표를 이야기하세요. 양가 부모님한테 얼마씩 드리겠다, 뭐 1000만원씩 드리겠다, 아니면 1억씩 드리겠다,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까지 정해주시면 더 좋겠죠. 세 번째, 경제적 자유인 되기. 그래서 경제적 자유인도 내가 정확한 목표를 또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이렇게 딱 와닿는 뼈 때리는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충분히 이제 저도 지금 공감이 됐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사뮤엘님이 지난번에 그 요미요미님 요미요미님이 이제 직장 상사로 해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해 줬고, 또 이제 사뮤엘님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저보다 이제 훨씬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신 분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나 오너가 진상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주가 귀를 2개 만들어준 이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소화시키며 배설하기 위해서라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귀로 듣는 게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는 흘려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상사가 그런 분이 있어서 후배 부하 직원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후배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야,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 사람 앞에서는 진상은 당신이 괴로워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게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진상을 부릴수록 그 약발이 먹히지 않게 웃어라. 근데 잘못 웃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웃음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웃음이 있는데 그 약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비웃는다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며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역량과 실력을 기르는 모티브로 만드십시오.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엄한 선생님과 상사가 나중에 기억에 남고 잘해준 분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게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좋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요미요미님한테도 2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변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 있으면 내가 변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변해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내 실력을 키우고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가 못한다, 내가 변할 수가 없다, 이게 그리고 내가 그 변하는 과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못 살겠다. 어떤 분들이, 심한 분들은 막 자살까지 생각해요.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라고 해서.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때 그런 의도로 이야기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나 다중인격자가 아니라면 웃어 넘기십시오. 내가 하는 기업에 그런 진상사원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으로 계시는 분이 오너의 입장이나 상사의 입장에서 비춰본 내 모습은 진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진상을 바라볼 때 만약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상이 아닐까, 내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가 정규본포에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모도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진상을 그래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가십시오. 포기나 회피는 또 다른 포기와 회피를 나에게 선물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내 집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용접기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훨씬 나은 보수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불안함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직하시는 것도 창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사무엘님 써주신 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집에 와서 퇴근하고 자기 개발해서 내 실력을 키워라, 실력을 키우고 성장을 해 나가라,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중간은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님이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나오시려고 했는데 3년만 더 일해보자, 내가 그만두기 전에 3년만 더 일해주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보자라고 하고 했는데 그 직장에서 30년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떠나시더라도 훨씬 잘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는 멋진 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 또한 직장에서의 진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상 때문에 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바로 그 진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주는 진정한 패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극복하시고 멋지게 차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이 새로운 길로 나서지는 마십시오. 인생에서 패배자는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패배를 인정할 때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돈을 잃어서 난 패배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이제 패배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매도하고 나 현금화 다 한 다음에 나가야겠다라고 하고 손절치고 나가는 순간, 그때 이제 그 순간 이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내가 끝까지 시도하고 이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공자로 나갈 수 있다 라고 봐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인생 선배님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XRP OK님이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피 내려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일본 경제 보복, 금융시장 불똥 튈까, 최종 후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규제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니들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이 경제 보복, 금융시장에서도 어떤 경제 보복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이제 해밀리 가족분도 써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 이제 IMF 맞기 전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 보면 그 영화의 한 장면과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등등등 해서 일본계 은행이 국내에 대출한 전체 여신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21조 원 가량으로 전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여신 77조 9천억 원에서 27%에 이른다. 중국계 은행이 34%, 이어 둘째로 큰 금액인데, 이 때문에 일본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거절할 경우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파가 작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근데 그러나 최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롤오버, 그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거죠. 신규 대출을 안 해주더라도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그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보면 이 롤오버를 안 해주는 겁니다. 만기를 연장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권 연장을 잘 해주던 채권자들, 외국인 채권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채권 만기 연장을 딱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중국계 은행이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중국계는 지금 중국은 자기 지금 앞가림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에 중국도 이번에 한 번에 딱 타이밍이 됐을 때 미국하고 일본이라든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IMF 때와 같이 진행을 딱 했을 때, 거기 이제 위안화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요, 중국 이 자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빌려준 이 자금도 바로 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여파들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파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를 큰 어려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계산할 때는 최악의 경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로 계산을 해야지 내가 그 부분에서 이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설마 이거 되겠어? 이건 안 될 거야, 여기까지만 되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계산은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최악의 경우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과거보다 탄탄해진 국내 금융시장의 체력이다. 그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도 만기 연장이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 실제 IMF 때 보면 그때 영화 속에서요, 돈을 빌린다라고 우리나라가 딱 했을 때, 그때 원래는 돈을 잘 빌려주던 주변 국가들도 돈을 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평상시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주죠, 당연히. 근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미국 그 금융세력 재무부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서신을 다 보내놔요. 한국에서 돈을 빌리러 온다라고 하면 절대 돈 빌려주지 말아라. 중국에서 돈 빌리러 오면 절대 돈 한 푼도 빌려주지 말아라. 만약에 빌려줄 때는 니네가 우리한테 제재를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코스피 차트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 차트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 1985년부터 지금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보시면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이 IMF, 2008년도 서프라임, 그리고 2015년도에 이 추세 라인을 꺾여서 내려온 겁니다. 꺾여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 해주고 이 추세 라인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대해 보면 지금 위치가 이와 같은 위치다. 지금 위치가 이와 같은 위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0일, 50일 이평선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올 거고, 지금 일단 이렇게 삼각 수렴합니다. 지금 1989포인트, 이때 쌍바닥 찍었던 1989포인트와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2020년도 3월이에요. 근데 이 꼭지점에 끝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 1989포인트가 뚫릴 거다. 뚫리고 내려갈 거다. 지금 예전에 2008년도 때는 이때 이렇게 해서 반등 한번 해주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반등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다가 한번 반등해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약간 박스 형태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벌기밖에 안 된다. 시간 벌기밖에 안 되고 그냥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세계 경제적으로 하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